당뇨인에게 이 식단은 정말 큰 스트레스다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최대한 혈당이 덜 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전 30분에 일정량의 단백질을 먹었을 때 식후 2시간 혈당이 최대 50%까지 낮아지는 경우도 발견했다는 연구가 보고됐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뭘 먹어야 되나 하실 텐데, 첫 번째,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10명 중에 2명이 당뇨인이라고 할 만큼 유병률이 높습니다. 당뇨하게 되면 대표적인 만성질환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20대, 30대 젊은 당뇨인들이 늘고 있는 게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소화가 되면서 혈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죠.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면 혈당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혈액 속에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남게 될 수가 있고, 혈액 속에 당의 함량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결국은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당뇨예요. 제가 30년 동안 임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혈당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살도 찌고 당뇨가 옵니다. 식후 혈당이 널뛰듯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평소보다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립니다. 우리 몸이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해버리는 거죠. 난 당뇨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식곤증이 심하다, 난 쉽게 허기를 느낀다, 난 폭식쟁이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를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혈당 스파이크 원인은 뭐냐? 탄수화물 위주, 식빵에 잼, 김밥에 커피, 우유에 시리얼, 최악의 식사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무서운 이유는 당뇨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돼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혈관의 반복된 손상으로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동맥경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건강검진으로 알 수 없을 뿐더러 돌연사의 위험까지 있다는 겁니다. 당뇨인에게 이 식단은 정말 큰 스트레스다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최대한 혈당이 덜 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전부하, 딱 4글자만 기억하세요. 탄수화물이 위에서 배출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뇨를 비롯해서 만성염증, 노화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총량보다 이게 소화 흡수되는 시간의 속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밥 먹을 때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2형 당뇨병을 위한 식사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뭘 먼저 먹어야 혈당이 덜 오르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단백질, 즉 생선이나 고기를 먼저 먹잖아요. 그럼 식후 혈당 상승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GLP-1 분비 증가로 위 배출 시간이 지연되면서 식후 혈당 상승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단백질, 탄수화물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은 경우에 식후 혈당 변동을 가장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체단탄,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대로 식사를 해야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예방하고 또 든든한 포만감도 느끼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사 전에 먹으면 혈당 낮추는 딱 3가지 음식 알려드릴게요. 실제 임상 연구로도 보고된 내용들로만 제가 간추려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백질입니다. 호주의 한 의대 연구팀이 연구한 내용인데, 식전 30분에 일정량의 단백질을 먹었을 때 식후 2시간 혈당이 최대 50%까지 낮아지는 경우도 발견했다는 연구가 보고됐습니다. 밥 먹기 30분 전에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소장에서 내장 호르몬을 분비해서 위의 음식물 배출 시간을 연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천천히 배출된 음식들은 소화도 천천히 되면서 혈중 포도당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상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식욕을 조절하고 포만감을 촉진해서 음식 섭취를 줄여주는 호르몬이죠. GLP-1 분비를 촉진해서 과식, 폭식을 막고 또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뭘 먹어야 되나 하실 텐데, 달걀 그리고 우유입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7g의 풍부한 단백질 그리고 소량의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 안정에 도움이 돼요. 미국 영양학회 학술회의에서 매일 달걀 한 개씩을 먹은 사람들의 혈액 속에서 평생 당뇨병이 생기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정 지질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매일 달걀 한두 개씩 먹게 되면 당뇨 예방 그리고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좋은 기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 들기름 많이 드세요. 밥 먹기 1, 20분 전에 에피타이저처럼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한두 스푼 정도를 취향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이 기름을 먼저 먹고 나서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위 배출 시간이 느려지고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세 번째, 양배추입니다. 식사 전에 양배추를 추천한 유명한 명의의 사례를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본 최초의 비만 전문의로 알려져 있는 요시다 도시히데 교수인데요. 이분이 독재적으로 만들어낸 다이어트법이 바로 식전 양배추 먹기였습니다.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밥 먹기 전에 양배추 먼저 먹기, 반드시 단백질 섭취하기, 밥은 가볍게 한 공기, 간식은 주먹 크기의 과일을 하루에 2개 먹기, 이 4가지밖에 없었어요. 임상에서는 환자의 90% 이상이 체중 감량했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열량 계산할 필요도 없고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한 거였잖아요. 밥 먹기 전에 양배추를 먹어서 이 포만 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공복감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게다가 양배추에는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다른 채소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밥 같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 양배추를 곁들이잖아요. 그럼 살도 잘 안 찝니다. 또 위에 안 좋으신 분들도 양배추 많이 드시죠. 그런데 생 양배추만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거리고 소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양파 피클이라는 대안도 있으니까 이것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양파 4분의 1쪽 정도면 충분하니까 양배추 대신에 밥 먹기 전에 식초에 절인 양파를 충분히 드시고 식사를 하시는 거죠. 나도 모르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제가 입에 착 붙는 음식은 몸에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치매가 빨리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혈당이 오르게 되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세포로 포도당을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오랜 시간 단 음식을 자주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고혈당 상태가 반복되면서 인슐린이 세포로 포도당을 저장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게 치매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 뇌에도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뇌의 에너지원은 포도당인데요. 이 뇌의 인슐린은 당 흡수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 또 정상적인 기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뇌의 인슐린 활성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뇌세포 사이에서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시냅스가 제대로 신호 전달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기억력, 학습 능력이 떨어지겠죠.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발병이 되는데, 제2형 당뇨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뇌의 퇴행으로 발생하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알츠하이머는 제3 당뇨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실제 암과의 연관성입니다. 당뇨병의 주요 사망 원인은 심혈관 질환이 아니에요. 바로 암입니다. 이 당뇨는 특정 암의 발생에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암 진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보면 당뇨 환자에게서 암 발생의 위험도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 당뇨병군의 특정 암 발생 위험률에 대한 어떤 연구를 보면은 당뇨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장기죠. 이 췌장암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발생 위험도가 당뇨병군이 대조군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제일 나쁜 거, 꼭 끊어야 될 건 바로 액상과당, 가동음료입니다. 탄산음료, 이온음료, 단맛 나는 커피, 과일 주스, 스무디,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음료가 해당하죠. 이 액체로 섭취되는 당분은 소화 흡수가 정말 빠릅니다. 가당음료를 마시고 난 후에 한 15분 정도가 되잖아. 혈당은 급격하게 올라요. 보통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위에서 장으로 가는데 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빨리 올라가면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인슐린의 분비량도 많아지겠죠.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우리 인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전에 바로 저장부터 된다는 겁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200ml의 가당음료를 하루에 5번 마시는 분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외에도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자료도 많습니다. 아니, 과당이 문제라면 과일은 먹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일의 과당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당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고 식이섬유 등 소화가 되지 않은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는 데다가 그 양이 적기 때문에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 먹고 올라간 혈당 바로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입니다. 식사 후에 10분 걷게 하세요. 식후에 짧은 운동만으로 식후 혈당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식사 직후 단 10분만 걸었을 뿐인데 식후 혈당이 12에서 22%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대사증후군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이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된 속도가 더 빨라요. 혈당 관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커서 포도당이 지방으로 더 빨리 전환되어 버리는 거죠.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러면 식후에 반드시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먹은 식사가 지방으로 저장되기 전에 가볍게 걸었을 뿐인데 지방으로 쌓이는 포도당의 양도 줄기 때문에 덤으로 살 빠진 효과도 있겠죠. 다만 너무 빨리 걷거나 뛰면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보통 걷는 속도로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라는 병은 소리 없이 다가와서 평생을 불안하게 합니다. 사실 당뇨라는 건 유전, 생활습관, 기저질환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당뇨가 시작되는 시점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족력, 고령의 나이 이런 것들은 스스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내 생활습관, 내가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면 당뇨의 그림자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지방이든 가공식품, 단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고 채소, 과일, 생선같이 건강한 음식을 천천히 골고루 드십시오. 그리고 운동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마치 기계처럼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죠. 내 몸속의 장기와 조직들이 녹슬지 않게 혈액순환 같은 기름칠을 해주는 게 바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트레스, 술, 담배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하루 이틀 1, 2년 이렇게 쌓이게 되면 당뇨라는 그런 질병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습관들만 잘 바꿔 나간다면 당뇨 걱정 없이 내가 평생을 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생활 습관, 내 밥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